대구시장진흥공단 대구서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시책 올해 2025년도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통 준비를 하시나요? 어딘가 교육을 배우러 다니시든가 주변을 조언을 듣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전국에 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예비 창업자분들을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선발에 대해서 다양한 서류 평가와 현장에 관련된 PT와 그리고 사업 능력들을 총괄해서 선정되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수료하며 그 모든 분들께 1,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적 순으로 우수한 분들께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창업으로의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500명을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신 여기가 대구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북에는 안동에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해당되는 게 아닐지라도 여기 나온 내용들이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아들, 그리고 내 주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24. 이 사이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모든 지원 공고 사업에 소상공인 24라는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뭐냐? 외우시라는 겁니다. 자, 소상공인 24 옆에서 툭 치면 소상공인 24 이렇게 나오도록 꼭꼭 외우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혹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 더 발전된 게 바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국토부, 행안부, 그리고 신한카드, KT,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기업, 공기업, 정부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31개사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소상공인 365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주변의 가게, 그리고 내가 창업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가게, 이런 모든 가게의 예상 매출액, 그리고 내 가게 현재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경제업체 매출액, 유동인구, 그리고 수천 가지의 데이터가 이 안에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전국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일정 수당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예비 사업자분들이나 기존 사업자분들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상권 입지 분석과 마케팅, 그리고 세무, 법률, 회계, 경영 이런 토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카드라 통신과 주변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아닌 정말 전문화되는 전문가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디서 신청하느냐? 바로 소상공인 24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점점 K-팝 문화가 열풍을 불면서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고유 문화와 고유 상품들의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 내의 문화와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그 업체들에게 전문화된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강한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도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는 내가 생활상에서 소상공인으로서 불공정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분쟁은 150만 원, 소송은 250만 원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 지원입니다. 협동조합은 과거에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서 다양한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개발, R&D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호가 넓어져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협업체가
다 구성 요소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지원을 충분히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여기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홈페이지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동사업과 판로 지원, 그리고 아카데미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상점. 이 스마트 상점은 무엇이냐? 내 가게에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신다. 그래서 식당 가서 같이 보시면 스마트 오더 많이 보시죠. 단적인 예로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 영역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뭐냐면 요새 베리어 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작년부터 도입했는 건데 각종 공공기관은 작년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 바닥 면적이 15평 이상인 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라는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이게 유예가 두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스마트 오더를 관련돼서 키오스크나 각종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일반형이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심지어 서빙 로봇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원받아서 우리 가게에 설치 또는 렌탈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단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확대한 사업이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밖에 나와 보면 정말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안 좋은 경기에 폐업한 분들이 속출하고 있고 당장 시내나 주변 상권만 둘러보시더라도 가업, 임대가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보면 임대라는 말도 못 붙이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폐업할 때 철거 비용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래 거의 막바지까지 이루어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폐업과 나중에 재창업 그리고 재취업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폐업 및 그리고 안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핵심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희망을 주고 리턴해서 한 묶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는 현재 원스톱 폐업 지원과 특화 취업 지원, 재기 사업 지원이라고 이 세 가지 항목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약 1,000억대 있는데 올해는 약 2,400억대로 거의 900억 가까이 증가된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부로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왔고요.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했는 게 배달과 택배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배달과 택배로 지원 사업은 어떤 거냐? 간이가세자 대상입니다. 1억 400만 미만의 부가세 신고자의 대상으로 배달 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약 2,037억 원. 이 사업 공고가 이미 어제 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우리가 메이저급 플랫폼을 통한 분들이 먼저 신청하시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배달 사업이나 또 택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월달, 4월달에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보시고 이건 비단 나뿐만 아니고 상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장의 상인분들에게 또 내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작년에 전기료 사업도 받은 분들도 많지만 못 받은 분들도 수십 프로가 이루고 있을 정도로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보다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자도가 많다. 이게 바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보통 소상공인분들이나 업체에서 종업원만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대표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표자 1명
그러니까 종업원이 없는 분만 됐는데 이제는 종업원이 있는 업체도 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 50에서 80%까지 또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내가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폐업을 했을 때도 실업수당이나 다양한 교육들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런 내용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상점이라 말씀드렸죠. 그거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들이고 요거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라는 거는 내가 수작업이나 아니면 아주 정근대적인 단순 가공 사업으로서 했을 때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저희 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말보다는 조금 뒤에 쉬운 말로 해드리면 하드웨어 그리고 스마트 장비 그리고 공동 또는 개별 사용 하드웨어 임차 등에 관련돼서 제조업을 좀 더 디지털화시키는 스마트 제조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반 분들은 스마트 상점 그리고 나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게 소규모더라도 스마트 제조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 생산성을 높임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 있다는 것들 요거를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또 처음 생긴 사업들인데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화재가 번집니다. 왜냐? 워낙 노후 전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밤에는 또 상인들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밤에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 화재는 우리가 과거 알다시피 서문시장 사지구가 불타오른 지 지금 거의 한 8년, 9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재건축을 못할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는 안전관리 패키지를 도입해서 전기나 소방, 가스, 기타 안전시설물의 개선을 해서 재난 사고를 최대한 미연에 막자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개별 점포형, 그러니까 시장 단위형. 시장 전체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 점포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청년 상인 도약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니까 첫 사업은 아무래도 많이들 모르시니까 신청하시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광역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내용 참조하시고요. 온누리 상품권 혹시 온누리 상품권 많이 활용하십니까? 많이 쓰셔야 됩니다. 5%, 10%, 15% 할인입니다. 15%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주변에 자녀분들이 시집장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5조 5천억, 작년에 5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5조 5천억이 발행되는데 이게 대구에 계신 분들이 한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공단도 그렇고 중지부도 그렇고 시장에 다양하게 계신 분들도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형성돼서 저희도 사실 내심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기능이나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도 온누리 상품권 이 5조 5천억이 발행이 되고요. 단 달라진 점 무엇이냐?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이 대폭 낮아지고 향후에 지류 상품권의 발행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카드형이나 다른 전자식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류가 이제는 많이 희귀해질 거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분이 많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 올해 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 특히 배달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또 여러 가지 뜻부터 보면 리뷰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마음대로 먹어놓고 리뷰 나쁘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노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희 공단을 통해서 이 피해나 애로사항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 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도록 여러 가지 기관과 협업하여 이 사업을 조기 안착시키려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단계를 밟아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노쇼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광고나 과대 광고 등에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 공단에서는 또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2025년 한 해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복이 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북부센터장 박영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이제 정책 자금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금리가 은행보다 1.5에서 이상 일단 다운이 돼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일단 적용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정책 자금부터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융자 한도 이런 거는 이제 최대 기업당 5억 원, 시설 자금 1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금은 변동 고정금리도 있지만 고정금리는 극히 장애인 자금이나 지극히 일부고 전부 다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제가 금리표를 아마 나눠 드렸는데 이거는 사장님들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분기별로 10일 날, 그러니까 1, 4, 7, 10일 날 그 중기부 정책자금 고시에 들어가면 다 매번 볼 수 있고요. 여기 우리가 자금이 이제 우대금리가 매번 적용이 되거든요. 대출을 받으실 때. 그러면 이제 정책 우대로는 컨설팅을 미리 받아 놓거나 아니면 제로페이 가맹점 또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일 경우에 0.1%가 금리에서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컨설팅도 받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0.2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0.1만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같은 경우도 0.1%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해서 이제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거나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했거나 풍수의 보험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도 0.1%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고는 0.3%까지만 그 항목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융자가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 무조건 세금 체납은 일단 안 됩니다. 지방세, 국세 다 완납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용도 판단 정보,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정보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일단 해제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허위 자금 신청을 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그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소상공인, 휴폐업은 당연히 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제외업종이 이건 정책자금 아마 다 거의 아실 거예요. 사치 향락업종. 또 아니면은 고소득 그러니까 전문직 의사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보험회사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소상공인 정책 우리가 한도가 5억인데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3회 이상을 자금을 받았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금액하고 또 모순이 조금 되는데 누구나가 금액을 1억, 2억씩 다 1억씩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3번을 받으면 3억밖에 안 되거든요. 운전 자금으로. 근데 우리 최고 한도 5억이거든요. 근데 그 5억에는 시설 자금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한도를 사정해 놓고는 3번 이상 받으면 못 받겠지만 해나 이게 조금 모순인데 하여튼 그걸 시설 자금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저신용 자금이나 코로나 관련했던 그런 자금은 일단 제외고요. 일반 자금으로 봐서 3회 이상 지원한 업체는 추가 자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결하거나 우리가 승인했는데 약정 안 하고 6개월 이내 약정 안 한 경우에 이제 6개월 이내는 추가 자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안 되는 그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이제 대리 대출로 우리가 보증서 끊는 자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자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 경영 안정 자금에서 장애인 기업 자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정금리 2%로 적용이 됩니다. 고정금리 2% 되고 요거는 이제 마감이 좀 빨리 또 돼요. 마감이 지금 현재는 또 마감이 되고 없고 1, 4분기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요게 이제 4,500억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재 확인서를 받으신 분 대상으로 업체로 이제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이라고 우리 공단에 떠 있는데 보면은 손님들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해서 내가 10% 일시적으로 내 사업에 애로가 있다 해서 막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구역이고 나중에 지침에 보면은 그 제한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애로 자금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다고 해서 신청하면 다 튕겨 나갑니다. 그거 지침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 연계 자금도 이거는 이제 그 39세 미만 종업원을 39세 미만을 채용하거나 내가 39세 미만 대표자이거나 직원들 중에 50% 이상을 뭐 고용 이제 청년으로 뭐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청년 자금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자금도 우리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자금이 장애인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이렇게 빨리빨리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자금이고 요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859점 이하 신용 점수를 가지신 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6등급, 5등급까지는 3천만 원, 6등급은 2,500, 7등급은 2,008, 9등급은 8등급은 1,500. 그다음 90등급 우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는데 뭐 90등급이 뭐 매출이 없는데도 나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연간 2억 2,500 매출이 일어남에도 2억 신용 등급이 9등급, 10등급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어쨌든 매출이 좋은데 신용도가 낮다는 거는 뭔가 있다 싶어서 이제 현장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전 특별 자금은 희망 리턴 패키지면 교육을 수료를 했거나 또 창업 준비 단계거나 창업 시작 등에 했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성장 기반 자금은 소공인 특화 자금, 뭐 혁신 성장 촉진 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자금이 있는데 특화 자금은 제조업체가 진행된 요거는 대리 대출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끊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고 대출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요. 혁신성장형 소상공인 자금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출, 우리가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신청이 어제 월요일 날 처음 받는데 8시 6분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어제 진행하셔가지고 많이 마감이 되신 걸 뭐 느껴봤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출 소상공인 업체나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 증가돼 있거나 스마트 공장 도입, 그다음에 강한 소상공인, 뭐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 후보 교육 이런 데 대상이 되는 업체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 일반형은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 도입 자금이거나 뭐 100년 소공인, 100년 가게 업체, 그다음 사회적 기업 업체, 신사업 수료생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민간 투자 연계형 뭐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투자사가 기업체에 내가 지원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민간 투자사가 우리 11개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 그 검증을 해서 투자사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 업체한테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넣고 내가 오케이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뭐 1억을 받으면 5억까지 우리 공단이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매출도 별로 우리가 보기엔 별로 없는데 투자사가 1억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5억을 해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심사를 해본 결과는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업체가 막 5천, 7천도 안 나간 업체를 우리 2억 5천을 최소한 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왜 해주느냐 하면 투자사도 판단하는 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생으로 해주진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자금을 믿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공단도 그걸 믿고 해주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사실 서울에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 자금을 되게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에도 8년짜리니까 이런 자금 혹시 뭐 옆에 주위에 정말 이 업체가 키울 만하고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이런 자금을 갖다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앞에 요거 상담 직원이 또 있고 저도 거기 가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마치고 상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대구본부 요금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혜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기요금 절약 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력과 요금 적용 전력 관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고압 고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보통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고압 이상의 고객은 최대 수요 전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전력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검침 당월을 포함해서 직전 12개월, 1개월간 중에서 그 기간에는 당연히 여름, 겨울철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1월, 2월, 7, 8, 9월 그리고 검침하는 그 당월분을 포함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1년간 기본 요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름과 겨울에 수요가 많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 설비는 이때 사용량이 많은 때를 기준으로 설비를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하계를 포함을 해서 기본 요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피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조금 낮은 단계, 그리고 빨간색이 피크, 그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많은 시간대인데 이렇게 피크가 한번 초과를 하게 되면 1년간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그래서 피크가 초과하지 않도록 또 기존에 대비해서 피크가 갱신되지 않도록 기기를 순차적으로 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전력 관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셔서 이 피크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초과 사용 부가금 관리입니다. 이 초과 사용 부가금이라는 거는 계약 전력을 기준으로 사용량이나 피크가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 형태인데요. 일반용이나 산업용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실 거고요. 전압이나 계약 전력에 따라서 부과 방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압 20kW 미만의 고객 같은 경우는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계약 전력 1kW당 사용량 450kWh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대 250%, 기본 요금의 250%입니다. 부과가 되고요. 저압 고객 20kW 이상이나 고압 고객은 최대 수요 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그 비율만큼 비율에 따라서 최대 400%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초과를 하셨을 때는 저희 쪽에서 이제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나가고요. 3년 이내로 한 번 더 초과를 하게 되실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사용 부가금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사용량이나 최대 수요 전력에 맞는 계약 전력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초과 사용 부가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크를 초과를 하게 되면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이제 공용 설비가 소선이 되면 그 정전까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계약 전력이 설치된 설비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증설을 하셔서 그에 맞게 계약 전력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용량 계약 정상화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5km 이내에서 주택용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용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용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과 일반용으로 요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계약 전력 5km 일반용 고객은 만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월 평균 사용량이 450 이하다라고 하면 일반용이 아니라 주택용 3km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1년 이내에는 재변경이 안 되시기 때문에 나의 1년간 사용량을 봐서 1년간의 평균 사용량이 450 이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만 주택용으로 변경을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월 한 1,800 이상 쓴다라고 하면 일반용 5km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용, 산업용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 설비에 따라서 계약 전력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설비를 일부 철거를 했다. 그러면 사용 설비 감소된 만큼 계약 전력을 낮추셔서 그에 맞는 기본 요금을 또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예시 보시면 한 5kg 정도 일반용 일부 해지를 하게 되면 월 한 38,000원 정도 기본 요금이 감해지니까 본인의 사용 설비에 맞는 계약 전력을 설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제도입니다. 한전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실 경우에 그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기기는 이제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하고요.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에 한해서 4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한도는 이 기기별로 최대 160만 원까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이미 구입을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소급도 가능하시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면제 부분입니다. 아마 전기요금표로 이 기반기금에 대해서는 다들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제 전기요금의 3.7%를 기반기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요율을 인하를 해서 현재는 3.2%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 2.7%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기금이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제조업 창업기업이나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이 기간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27년 8월 2일까지 면제가 되니까 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자체로 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지자체에서 그 인정하는 공문을 이제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한전 쪽으로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기반기금을 면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이미 기반기금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소급이 되니까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워플래너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파워플래너는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들에게 한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플도 있고 인터넷으로 파워플래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요금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의 요금 그리고 이번 달에 예상되는 요금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비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눠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소비 패턴, 나의 소비 패턴이 어땠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알림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사용량, 초과 사용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요만큼까지만 쓰겠다라고 목표 설정 값을 넣어두면 그 목표 대비해서 50% 초과하는 시점부터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는 이제 선택요금이 적용되는 고압 고객들에만 해당이 되고요. 웹화면에서만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택요금에 따라서 나의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가장 저렴한 선택요금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택요금도 1년 이내에는 재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1년간의 요금을 잘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도 웹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 컨설팅 리포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사용 패턴이 어땠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선택요금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파워플래너 어플을 다운받아 보시던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발표드렸던 한전의 윤혜선이었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신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뭐 세무사,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혼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신고 기간에 세무서의 신고 창구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세 납세자 지원단은 이렇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 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즉 이 상담 컨설팅 뭐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일부 조건을 갖춘 영세 중소법인,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우리 뭐 주점이라든지 유흥업, 이런 소비성 서비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지원을 받으실 수 없고요. 또 조세 범칙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 이런 이력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범위를 보시면 가장 많이 접하시는 세목이시죠. 여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요 당연히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원천세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이전, 부유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신고를 대신해주는 이런 신고 대리 서비스는 지원 못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보면 특히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 가장 많으실 텐데, 요 창업 단계에는 창업자 멘토링이라는 건 이제 1대1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또 사업이 이제 잘 되셔가지고 그 성장 단계에 계실 때는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좀 폐업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 끝나고 나서 또 부가세 마무리라든지 이런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권리보호 요청이란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고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세무 조사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중복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작년에 2020년 뭐 1기 부가세 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다시 20년 1기 부가세 조사를 한다고 통지가 나오면 그건 이제 같은 과세 기간에 같은 세목에 대한 조사잖아요. 요건 이제 중복 조사의 소지가 있거든요. 요런 거. 아니면 저희가 세무 조사할 때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법적인 사유 밖에서 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그 밑에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금 부과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소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입니다. 참관, 그 말 그대로 이제 참여해서 본다 이 뜻인데요. 세무조사 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아까 여기 인사해 주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통합조사 대상자로서 가장 큰 연간 수익 금액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 미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억 미만인 일부 영리 내국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 중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도 이 참관 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이제 진행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나갈 때는 그 통지서를 전달해 드리거든요. 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세무조사 참관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 납세자분들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조사관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서대구 세무서 하면 거기에도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이 있고 그렇게 담당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앞서 살펴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납세자분이 원하는 시점에 참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국선 대리인입니다. 국선 변호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국세청에서도 좀 비슷하게 불복 업무를 진행할 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보유재산 5억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자산가액 5억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는 제외가 되고요. 이 청구하실 수 있는 불복 기준 금액이 있는데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세금 포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고. 네. 국세청에서 이게 세금 포인트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도 포인트가 알게 모르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또 이 포인트를 우리 마트에서 포인트 모아서 물건 사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여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본 원칙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납부세액, 그러니까 신고한 세액,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에서 부여가 되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한 세액은 부여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예납 고지서 받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진납부 세액으로 봐가지고 부여를 해드리는데 단 그 납기 내의 것만 그렇게 포인트 지급 대상이고 납기,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됐는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냈다 하더라도 납기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지 납부 세액으로 봐서 포인트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무조건 이제 고지 납부 세액은 제외되고 신고 납부 세액만 부여가 되고요. 부여 포인트는 자진 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가 됩니다. 사실 요 1번에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보면은 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 담보 면제.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1월 30일까지 이제 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고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내기가 힘든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7천만 원까지는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그게 좀 연장이 되거든요. 납부 기한이 연장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납세 담보, 이 세금 포인트를 쓰면 납세 담보를 면제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할 때나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국세청에서 많이 추진하는 건데요. 여기 대구에서 가까운 곳이죠. 경주시 사적지, 동궁지,
그다음에 안압지, 뭐 이런 동궁과 월지, 뭐 천마총 요런데 들어가실 때 입장료 할인해드리고요.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가실 때도 입장료 할인해드리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극장 가실 때 있잖아요. CGV 관람료 할인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센터장님 소상공인 24만 알아가시면 된다 그랬는데 저희도 똑같이 24거든요. 납세자 권익 24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들어가시면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